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고 있는 돈주 선생 이재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월요일만 되면은 미국의 관세 영향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뭔가 위협이 될 만한 듯한 액션이 계속 취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급락이 한번 나온 이후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막히지 않을 법한 이런 섹터들이 훈풍을 불고 오면서 오히려 관세 영향력이 풀리면서 좋아지는 섹터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1세대하고 지금 트럼프 2세대하고는 정말 다른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려감이 조금 있으셨다거나 아니면은 이 우려감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게 조금 헷갈린다, 아직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 주시면은 제가 이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편안하게 1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관세 전쟁이다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우리가 너무나도 무역 전쟁이라는 이 새로운 단어 때문에 힘들어했단 말이죠. 특히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으로 계속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라는 이 말에 딱 맞듯이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간에 딱 껴가지고 눈치 싹 보면서 이제 이득을 취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외교적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시작은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콜롬비아니 이주민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 만들었는데 9시간 만에 끝내버리고,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 24시간 안 돼서 전화 통화하더니 협상 끝내버리고 서로 원하는 것들만 딱딱 주고받은 다음에 깔끔하게 관세를 유예하거나 깔끔하게 이제 올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흑자를 내는 이제 3국 중 하나인 이제 중국만 남았다. 중국은 24시간 안에 서로 통화하면서 끝낼 만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통화가 안 됐다라고 해서 우려감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 얘기 나올 거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은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미국에 이만큼 너네가 수출하는데 우리가 계속 손해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도 좀 우리의 물건들을 수입해 가라.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미국산 대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일선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미국한테 무언가 협상 카드로 꺼낼 게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좀 더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조선부터 시작해서 원전이라던가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칩스법 같은 경우 왜 보조금을 주느냐 관세를 올리면 되는데 라고 얘기했던 트럼프의 이력이 있듯이 그러면 미국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공장을 증설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아마 트럼프가 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틀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어렵다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제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지수 어때요? 지금 45,000포인트 구간에서 저항받고 밀렸다가 제자리 도로아미타불 됐네요 하고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또 이 상단 구간에서 쉬고 있다.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세가 정말 문제될 것 같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관세를 올린다라는 거는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트럼프 정책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에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올해 한 3번은 하지 않겠느냐. 줄어도 3번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올해 금리 인하를 2번만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난 4분기의 점도표상으로 확인이 되었었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 라고 하면서 꺾이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협상 카드구나. 그렇게까지 무리되는 짓을 트럼프도 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2만 포인트 위쪽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다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비슷하죠. 이 구간에서 한번 밀렸다가 올라왔느냐 아니면은 그냥 횡보했느냐 차이지. 다우랑 나스닥은 똑같습니다. 이 상단 바로 아래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뭐 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가 출신이고요. 그리고 협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국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법인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트럼프는 지난 정권 때도 뭐 21%로 법인세 낮추는 걸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고 이번에도 15%까지 낮춘다. 미리 예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은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은 뭐예요?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관세를 때리면 우리는 즉각 대응하겠다, 보복 관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좋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종전이면 좋겠지만 적어도 휴전이라도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협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짧게 끝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주변의 이익관계나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배상을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 러시아는 배상은 안 주고 땅만 가져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익관계부터 시작해서 주변 국가 내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1년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뭐예요? 트럼프가 빨리 끝내자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주도할게. 왜 주도해요? 재건 사업 유럽과 함께 미국이 주도해서 들어가고 싶으니까. 트럼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곳에 이런 본인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미국의 경기를 또 끌어올리고 싶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방구 눕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독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드스트림2가 독일로 연결돼서 독일에다가 천연가스를 이제 많이 제공을 함으로써 독일은 탈원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로 많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 나자마자 그 가스관부터 닫아버렸죠. 유럽 자체에서 먼저 닫았어요. 독일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스관을 닫은 거란 말이에요. 전력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전력난 때문에 SMR이니 뭐 태양광이니 뭐 부유식 해상풍력이니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고 빅테크 기업이 직접 투자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쓰겠습니다 라고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유럽은 안 그러겠습니까? 유럽 또한 지금 AI 쪽에 대규모 투자 우리도 한다. 우리 늦었다고 너네가 얘기하는데 우리 늦지 않았다. 우리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 라고 치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력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거죠. 원전을 안 쓴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많은 친환경 에너지 쪽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러시아의 원유와 그리고 특히 천연가스 같은 부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독일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죠. 자체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 증시도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가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크게 싸우는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 되겠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딱 협상 카드로만 쓰고 있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제재를 당연히 할 겁니다. 중국이 첨단산업 굴기를 통해서 미국의 첨단산업을 앞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I 가속기, 최신 이제 가속기나 최신 최첨단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인력도 빼가고 하면서 열심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쭉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시간은 남기는 했는데 이 기간 안에 미국이 눌러내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좀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미리 1년도 더 전부터 준비를 다 해놓고 법 제정도 다 바꿔놓고, 물론 미리 안 바꿔도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바꾸고 바로 시행하는 나라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약간은 조심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말로는 강력하게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하는 것 자체는 조금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랑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하는 정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물론 중국은 조금 더 때리긴 하겠지만 서로 간에 신경전 정도 벌이면서 이제 패권 싸움 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3,300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죠. 딥시크나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중국도 우리도 저력 있다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뭐 안정적이고 유럽도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아시아라고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 아래 보이시죠? 남들은 금리 인하로 해서 이제 코로나 때 경기 부양을 펼친 다음에 다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금리를 쭉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 경기 부양만 펼치다가 야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할래, 우리 마이너스 금리 끝낼래 라고 금리 인상한다고 했더니 시기가 딱 맞물리는 게 언제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시기랑 맞물립니다. 미국은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이 상반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우리나라도 작년 여름에 여러분들 그 공포감 느끼셨던 구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다 회복해서 4만 포인트 돌파 시도 계속하고 있죠. 미국이랑 비슷하네요. 미국은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우상향하면서 위쪽에서 쉬는 거고 일본은 기존에 돌파했던 구간에서 살짝 쉬는 거다. 여기 넘어가면 일본도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 안 참는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미룰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아니 일본도 밑에 내려왔다가 여기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 한 2,700포인트 구간 되겠죠. 2,700포인트 좀 높게 보면 2,800. 적어도 2,700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2,400을 이탈 안에 만회하고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과도하게 눌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2,500을 돌파할 모멘텀이 없네 어쩌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좀 눌려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려감을 자아내면서 눌려있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섹터들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연말까지 수익을 청산을 하고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말 청산, 분기 청산, 그리고 반기 청산, 그리고 연말 청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산한 다음에 1년이 딱 끝났어요. 올해 한 해 농사 다 잘 지었구나 하고 박수 친 다음에 뭐예요? 포트폴리오 교체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예요? 지금까지예요, 여러분. 보통 1월 안에는 안 끝납니다. 그 구간이 2월 정도까지는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양호해지는 거 보이시죠? 뭐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꾸 위쪽 방향을 보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3월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버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까지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증시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2,500포인트를 돌파할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급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너무 과도하게 늘렸기 때문에 다른 주변 국가를 봐도 이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거고 저는 올해 3,000 이상도 볼 수 있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 부분도 다시 도전해도 이상할 게 없는 증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경제가 취약할 뿐이지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취약하냐라고 보면은 꼭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출 국가인데 수출은 그래도 적절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 성장 섹터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여러분들이 품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반등이 이해가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했어요. 코스닥이 더 강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월 효과 2월까지는 보통 연결되고 좀 길면 3월까지도 연결되는데 보통 3월까지 연결되면 감사보고서 얘기 나오면서 한번 밀린다. 이게 기본 패턴이라고 했어요. 2월까지 오른 다음에 3월에 먼저 쉬면 감사보고서 얘기는 뭐 중간에 조정의 핑계는 될지언정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이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2월까지 어때요? 좋잖아요. 2,5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횡보하고 있던 코스피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강하죠. 횡보하면서 자꾸 730포인트를 도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관세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밀렸었는데 요거 0.5에서 1%만 올라오면은 제자리입니다. 바로 다음날 다 회복하고 730까지 돌파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시장은 좋습니다. 지수는 변변치 못한데 종목들은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뜨겁게 불타올랐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럼 또 어떤 섹터들이 또 좋아질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안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섹터들 제가 어떻게 보셔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보셔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이 오늘 강의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이렇게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 전체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해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내가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종목 10배거, 종목 이만큼 너무 많은 종목 중에서 한 종목 10배거, 물론 기분은 좋죠. 그런데 집중돼 있는 종목 중에서 10배거가 나오거나 혹은 10배거가 종목별로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수익을 쌓고 쌓아서 결론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주식하는 이유가 무언가 생각해 봤을 때 자산 증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1억 원이 되고 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다시 10억 원이 되고 이렇게 내 자산을 10배거로 불리는 게 진정한 10배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목 하나 올라가는 거 기분 좋은데 요거 올라가고 나머지 변변치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실 계좌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 자산이 올라가는 거. 이게 더 좋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배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올라갈 때가 아니라 바닥에서 잡아야지 10배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배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어야 꿈이 크기 때문에 꿈이 깨졌을 때 파편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10배의 가능성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 2~3배, 좀 많게 가면은 5~6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3배를 가고 5~6배를 가야지 그 다음에 10배거를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포진시켜 놓고 얘가 먼저 가면은 나머지 종목도 조금 기다리고 그 다음 종목 가면 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그리고 그런 섹터에 있는 바닥권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좌 10배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1년 안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내년까지 하면은 그래도 기대감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 그리고 10배거가 꼭 되지 않더라도 몇 배의 계좌 상승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진짜 목적 계속 말씀드리는데 진짜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트렌드를 알고 가는 거고 그 흐름을 편승을 해야지 우리가 바닥권 종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 계좌를 끌어올리는 거죠. 자, 지지층이랑 기업을 우선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핵심을 가지셔야 돼요.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좋으냐? 미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좋으냐? 기업에 도움될 만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자리 정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지층 그리고 기업 우선주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이 잘 살게 하는 이런 정책들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관세는 뭐다? 관세는 그냥 협상 카드다. 제가 이거 11월 달에 여러분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말씀드리면서 관세는 가장 쉬운 협상 카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협상 카드다. 이 얘기를 앞에 전면에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 본인이 원하는 거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협상 가능하다. 이 얘기를 뒤에다 항상 붙이고 있죠.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입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협상이란 말을 앞쪽에다가 붙이면은 남들이 공포감을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관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협상이란 말은 맨 뒤에다가 뒤쪽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 한화 오션, 한화 엔진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이 제일 좋아요. 왜?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6회공을 넘나드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 하나오션과 하나엔진 원래 하나그룹입니까? 아니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HSD 엔진을 인수해서 마지막 퍼즐을 이 두 기업으로 맞춘 거예요. 해군 쪽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두 기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업들을 인수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필리조선소도 인수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잠수함이나 군함 같은 경우도 이제 MRO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그룹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하나엔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요 14,000원 부근에 붙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이하에서만 사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가는 거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박스권 하단에서만 사자는 거예요. 원하는 가격에서 사야지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심리인 것도 맞죠. 그때는 조금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3일 날 말씀드리고 계속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14,500원 여기도 써있죠? 교육방에 그대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하를 기다리는 거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다리신 분들은 12월 초에 이 가격권을 보셨을 겁니다. 14,000원 구간을 터치하는 걸 말이죠. 14,500원 아래서 14,000원까지 이렇게 모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딱 해당 구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금을 순환하다 이 가격이 왔을 때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구간이죠. 순식간에 74%라는 놀라운 수익률. 여러분 계좌 열어보세요. 내 계좌에 74% 되는 수익률 가진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는지 말이죠. 14%의 수익률. 이게 트럼프가 당선 축하합니다 했더니 엄지척 들면서 한국의 조선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수 있는 협상 카드 중에 조선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눈치 빠르게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현대임스 같은 경우 제가 12월 5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는 딱히 지수에 대해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트럼프 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리스크가 좀 감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보통 4종목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드리죠. 그런데 이날만 딱 2종목 드렸습니다. 현대임스하고 현대에버다임하고 지금 둘 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현대에버다임은 재건주로서 지금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죠. 현대임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권에서 한번 치고 올라온 다음에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요 12,500원 아래쪽에서 사면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음봉 구간마다 모아가면 좋습니다. 12,500원 다시 회복되면은 그때는 엄지척 원하는 만큼 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좋죠. 대응 전략은 제가 이렇게 다 올려드리니까 교육방 오셔서 보세요. 이렇게 다음 대응 전략 가격으로 숫자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 함께 대응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편하지 않습니까? 장중에 이런 부분 체크할 수 있고 혹은 마감에만 딱 체크해도 깔끔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현대임스 순식간에 83%. 아까 74% 몇 종목 되는지 보세요라고 했는데 83%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내 계좌는 지금 여러분들 방긋 웃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구간에서 이렇게 해냈다. 자, 그리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
정보율부 수장이 누구죠? 라고 하면은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요즘에 이제 젠슨 왕이나 샘 울트먼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일론 머스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냥 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둘은 기업으로서 기업가로서 흔드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정보율부, 이제는 정권에도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정치 쪽에도 탁 붙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유세를 큰 자금을 투자해서 돕고 위에서 뭐 춤까지 춰가면서 여러 가지를 했죠. 트럼프가 취임식 때 뭐라고 합니까? 화성에다 깃발을 꽂겠다. 일론 머스크 탁 쳐다보면 서로 씩 웃죠. 일론 머스크 환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주항공 산업은 여러분들이 이 정권 내내 봐야 된다.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우주를 정복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됩니까? 그런데 속도는 계속 내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테스트하고 계속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발전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번 4년 동안. 자,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의 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죠. 이 특수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부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제가 11월 구간에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왜 18,000원 이하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드렸죠. 왜 18,000원 이하인가? 밑에 눌릴 때마다 이 이하에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18,000원 이하에서 높이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잘 모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아래 가격이 아니라 말씀드린 가격 기준으로 수익률을 재지만 아래에서 내려가서 매수하셨다면 여러분 80%가 넘는 수익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린 가격, 지금 가격은 아니지만 더 내려가서지만 지금이라도 사셔도 됩니다. 60% 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즐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트럼프의 정책, 트럼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 정책, 이 정권에 편승하는, 탑승해서 함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겁니다. 조선, 방산, 뭐 우주항공, 뭐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 있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7일, 18일, 19일 이데일리 TV 나오는 방송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매수할 기회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랑 뭐 주말이랑 연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콜옵션을 조기 행사한다라고 미리미리 밝혀놨었고 그리고 삼성 로보틱스 같은 이런 사명도 다 특허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미 가져오겠다라는 뜻을 진작부터 한 2년 전부터 밝혀왔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작년에 로봇주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찌글찌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바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그냥 모아가셔야 되고 사셔야 됩니다. 내년 1월 되면은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연초부터 하던 뭐 1월에 하던 2월에 하던 콜옵션은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CES의 슬로건 뭐예요? 다이브인 아닙니까? 이게 뭐가 다이브인이에요? 우리 실생활로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AI가 뛰어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AI가 우리 실생활로 뛰어든다. 지금 이미 냉장고나 이런 데 뭐 보면은 다 우리가 말로써 무슨 레시피 알려줘 이런 비빔밥 레시피 알려줘 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나 김치말이국수 먹고 싶어 레시피 알려줘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 이런 시대가 왔어요. TV나 이런 거는 과거부터 계속 시키는 거 말로 다 했었고 우리 뭐 스마트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챗 GTP나 이런 언어 모델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말로 다 물어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우리 실생활로 들어온다. 로봇으로 들어가고 드론으로 들어가고 로켓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됩니까? 콜옵션 발동 예정된 상황이고 이거 막 진작부터 다 알려드렸죠. 연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사신 분들, 로봇주 안 사신 분들 다들 막 불안불안해 하셨죠.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제가 대응 가격 계속 올려드리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교육방 참여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됩니까? 벌써 210%예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 SPG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신대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날 말로 없는 오후 2시 20분에 제가 낮에 나와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드리고 3루타 종목입니다. 호타준 쪽이라서 장타력도 있고 멀리 갈 겁니다 했는데 벌써 이만큼 갔어요.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끝.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요 한마디로 압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급등정 포착을 해서 선점을 해야지 내 수익이다. 바닥권에서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사니까 이 종목도 70%가 넘는 수익률. 적은 수익이 없어요. 여러분 50% 아래는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시장에 편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 기업이죠. 로보택시. 자율주행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규제 철폐 어디부터 한다? 자율주행부터 한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SOS랩부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반한 라이다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한마디로 끝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쭉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설명은 오셔갖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렇게 대응 전략 올려드린 저항선, 지지선 이 대응 전략 가격만이라도 보고 가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다 올려드린다. 어떻게 돼요? 164% 올라온 다음에 지금 또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너무나도 좋은 효자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포트폴리오 이제 슬슬 완성해 봐야 되는데 먼저 두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트럼프 시대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섹터. 아직 더러운 섹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입니다. 저렇게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하나시스템처럼 오른 종목들 최근에 너무 멋있게 올랐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AP 이성입니다. CS2025에서도 당연히 컨택스페이스 그룹에서 기술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위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성하고 해서 위성 단말기를 세계에서 이제 가장 잘 만드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 위성 단말기를 통해서 스타링크랑 이제 그 위성을 이제 그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가 있었죠. 그게 없었다. 이게 위성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통신이랑 뭐 공항이랑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민간 주도로 첫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하는데 착수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천리안호라고 하는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4,000원 구간에 딱 종가 부분이 이 구간인데 14,000원 이하에서만 그냥 모아가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쭉쭉 올라갈 때마다 보시면 돼요. 17,500원, 2만 원 이렇게 1차원 효과, 2차원 효과 설정해 드릴 테니까 2,5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15,000원 넘어가면 더 강해지는 종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쉽게 알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13,000원 이탈하면 한 번 정도 줄인다 보시면 되는데 밑에 가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 회복될 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자, 재건주 봐야겠죠. 지금 3월 1일까지 유럽에서는 재건에 이제 참여할 사람들, 그 기업들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하시오라고 유럽에서 이미 공지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월은 짧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뭐 장비주들이나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아직 덜 올라온 기업,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데모. 이 굴삭기 유압 브레이커 쪽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50여 개국으로 해서 수출 부분이 이제 매출의 70%예요. 국내도 국내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재건을 들어가면 어느 기업이든지 굴삭기든 뭐든 화색이든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데모의 기술력은 꼭 필요한 기술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 10,000원 저항 돌파를 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500원 이하에 눌릴 때만 요 구간에서만 이렇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편안한 가격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 넘어와 있고 눌림목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간단하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1,500원 단위, 11,500원, 13,000원 제가 선을 다 그어드렸는데 요 강의자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9,500원 이하에서만 리스크 관리하면 되는데 더 싸게 사거나 10,000원 회복될 때 사면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을 지금 10,000원 돌파한 시점에서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강의 내용은 저희 교육방에 오시면 제가 다 무료로 공개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방 참여하는 방법 여러분들 전체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포트폴리오 마무리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번 정권에 대해서 이제 탑승해가지고 편안하게 가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로 사기에는 좀 겁난다. 오히려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가 무언가 정책을 펼치거나 할 때마다 급등락하고 이런 종목들 말고 나는 아예 이 사람들하고 좀 따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없느냐, 좀 나만의 안정적인 이런 섹터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뒤에 준비했습니다. 계속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트럼프를 그냥 피해 가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그냥 필요한 섹터들을 보시면 돼요. 뭐예요? LX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고 LX 일렉트릭이 후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작년 하반기, 4분기부터 초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10월에도 여러분들 아침에 마켓나우에 출연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여러분, 현대일렉트릭부터 보세요. 35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40만 원 넘어가고 계속 좋은 모습 보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 움직였고, 그때까지도 하나도 전혀 움직임이 없던 LX 일렉트릭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라고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종목은 12월까지만 해도 어때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에요.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에요. 제가 눈도 껌뻑껌뻑하면서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이러고 있죠.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잘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 쓱 올라오면서 멋지게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어때요? 마지막에는 급등까지 보면서 지금은 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만드냐? 아니요. 거래대금도 폭발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근거를 들어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계속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 AI도 원하고 그리고 빅테크 4사 중에서 3사하고도 또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변압기 쪽은 당연히 긍정적이다. 배전반 쪽은 긍정적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HI 마찬가지입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랑 이제 특허권 문제 같은 경우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아예 합의를 봐버렸죠. 한국 기술력 필요하니까 이거는 해결하자라고 해서 뭐예요?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지금 대세는 뭐예요? AI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AI 같은 경우도 좋은데 여러분 딥시크 때문에 요즘에 조금 어지러우시죠? 괜찮아요. 여러분 AI 가속기, 이 엔비디아의 이 부품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 쟤네가 저걸 가지고 가져왔어? 그런데 쟤네 앞에서 연구 개발했던 비용은 다 빼고 마지막에 테스트한 비용만 가지고 저걸 측정해가지고 우리랑 비교를 하네? 말도 안 돼. 더 많이 들었을 거야.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도 지금 H800 같은 저사양 쪽으로 해가지고만 중국에 수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수출 통제되기 전에 많이 가져갔을 거야, 사놨을 거야. 그리고 우회를 통해서 다른 국가에서 또 가져갔을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러면은 최첨단 칩, 블랙엘 같은 이런 최첨단 칩을 우리는 더 많이 확보할 거야라는 움직임, 양극화가 벌어질 거라고 했죠. 이런 움직임과 더욱더 많은 AI 가속기, 최고의 가속기를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기업, 그리고 또 한편에는 우리도 그럼 딥시크처럼 저렴하게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기업으로 양분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SMR이 꼭 필요하다. 이것뿐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로봇은 움직이는데 전력이 안 필요합니까?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그냥은 못 움직여요. 거의 진짜 잠깐밖에 못 움직이고요. 1시간 정도나 움직이나 모르겠네요. 잠깐밖에 못 움직이고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뒤에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가 아니라 너무 많은 로봇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 다 SMR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많은 전력을 끌어다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한 차례 상승하고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왔으니까 13,000원 구간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쭉 치고 올라와서 쉬고 치고 올라와서 쉬고 이거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주 반도체도 꾸준히 말씀드렸죠. 제가 12월 27일에도 여러분들 제가 2시 10분에 말로 없는 종목에 선정해서 알려드릴 때부터 여러분 지금 전력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뭐 배전반이니 뭐 전압기니 이런 부분 얘기 계속 나오다가 초고압 케이블 얘기 나오다가 결국 어떻게 넘어가요? 그래 애초에 전력을 좀 덜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얘기가 나올 거다. 퀄컴 미디어텍에서 인증을 받은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아마 CES 전후로 해서 열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대응 전략만 보세요. 숫자 돌파하면 보유하고 실패하면은 정리한다. 이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112%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사이에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2배 이상이 올라온 겁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꼭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편승하지 않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시기예요. 다 연말까지 다 바닥을 찍어놨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이 잡으시면 되고 처음에 못 잡았다 쉬는 구간 타이밍 잡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2~3배 그리고 대여섯 배 가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 왜 이렇게 반도체주가 자주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칩스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미국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규제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최신 반도체 규제 아닙니까? 모든 반도체 규제가 아니에요. 최신 반도체 규제예요. 네. 최첨단 반도체의 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이제 아날로그틱하고 뭐 이런 반도체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미세공정 이제 넘어가는 이런 쪽이 좀 이제 수출 규제를 당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는 우리 MPU를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라고 생각해서 중국에다가 냅다 수출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SNS 택도 말씀드리고 중국에 소재 필요하네. 우리 소재 팔아야죠. 블랭크 마스크 수출했더니 어떻게 돼요? 50% 이상의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멋있는 회사예요. 수출 금지했지만 MPU는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다 보시면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빛과 그림자는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피해받는 게 있으면 수혜받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틈새 시장에서 나만 좋아하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 그룹사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도 그렇고 자율주행 시대에서도 그렇고 메타버스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 교육방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65% 이상의 멋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기업, 피해를 받는 기업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제 피해를 받는다기에 피해가는 기업 이런 부분을 보셨죠. 그리고 나서 아예 더 상관없는 뭐 엔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섹터도 이번 주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쓱 순환매가 돌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확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황금 덩어리는 물론이고요. 요즘 금값이 뭐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그런 금보다 더 아름다운 황금 덩어리 원석들이 굴러다니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담아 놓기만 하면은 가공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가공은요. 외국인이 해줄 거고요. 기관들이 해줄 거고 돈 많은 세력성 움직임들이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담아놓기만 하면 돼요.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알아보는 눈, 시야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시야가 나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 싶으시면은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공부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신대가 시간에 교육하셨듯이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요. 자, 포트폴리오 완성 시간 뜸들이지 않겠습니다. 바이오주입니다. 셀트리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데 이 종목 느려요. 느린데 타이밍이 한번 올 수 있다. 언제? 매년 주주총회 때 전후로 해가지고 이 종목은 한 번씩 움직입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하면 주주총회를 하죠. 자,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은 뭔 얘기가 나와요? 3, 4합병 예시가 또 나올 겁니다.
3사인데 무슨 3사입니까? 네, 헬스케어는 이미 합병이 돼서 이제는 3사가 아니게 되었죠.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흡수 합병해서 셀트리온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이런 바이오 시밀러를 유통업체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연말에 넘겨놔가지고 이거 재고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는데 4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4년 동안이면 이거는 이 기업을 감정적으로 정부에서 수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러고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장부도 잘 만들어 놓고 했던 기업인데 지금 업황은 어떠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 그냥 대장이 아니라 그냥 퍼스트 무버예요. 이 기업이 다 뚫고 갔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레미케이드를 생산하는데 존슨앤존슨이 생산하는데 이걸 복제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폐쇄적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2016년 2월에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진펜트라 존슨앤존슨에서 이 레미케이드를 SC 제형으로 과거엔 SC 제형하면 설명드리기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 알테오젠 때문에 너무나도 쉬워요. SC 제형을 만들었습니다. 존슨앤존슨에서 만들고 싶었는데도 못 만들었거든요. 왜? 글로벌 1위인 휴미라, 2위인 엠브레 같은 경우는 SC 제형부터 나왔는데 레미케이드만 없어요. 약효는 제일 뛰어난데.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셀트리온이 해냅니다. 원래 오리지널 약품도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더 높아지겠죠.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복제약보다는. 너무나도 좋죠. 미국에도 본격 진출한다. 유럽에서 점점 적용증 확대하고 있다. 이게 셀트리온의 가장 큰 실적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 중 하나고요. 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들 특허가 만료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1개 이상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당분간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6만 원, 아니 18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체크해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2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이 저 30만 원, 40만 원이 아니라 이게 미국 종목이었으면 저는 이게 400만 원도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0만 원이 넘어가서 뭐 액면 분할을 하던 뭐 다른 수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기업이라서 4년 동안 분식회계 조사니 뭐니 이런 부분을 좀 억지로 당했다. 좀 억울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0년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주주총회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17만 원 이하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 하시는데 리스크 관리한 다음에 싼 구간에서는 더 많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이쪽도 틈새 시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북미 법인의 물량이 계속 증대하고 있죠. 우리나라 화장품들 미국에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스티로더니, 랑코미니 이런 데서 이제 뭐 화장품을 쓴다. SK2에서 화장품을 쓴다. 너무 비싸죠. 뭐 10수만 원은 그냥 기본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저렴한 화장품 같은 경우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 몇만 원 안 하는데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한국 화장품 엄지척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장품 업체 최초로 이제 PLM을 구축했는데 그런 겁니다.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생산, 유통까지 그냥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자동화를 해나가고 있다, 스마트 이제 시스템을 해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그루들의 공개 매수하면 시너지 효과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 종목 그냥 5만 원 이하에서만 편하게 보시면 돼요. 5만 원 전후에서 보시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7만 5천 원, 10만 원 이렇게 2만 5천 원 단위로 보시고요. 그리고 4만 7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는데 저는 뭐 딱히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을 저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고요. 제가 오후 2시 20분에도 나오고 이 신대가에도 나오고 여러 프로그램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올해는 꼭 내년까지 해갖고 계좌 템베거를 목표로 쭉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템베거를 위해 함께하는 돈주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